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ERP 오버뷰 세션 진행할 김은성입니다. 아, 뭐 개인적으로도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 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 좀 긴장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까지 그 진행해 주신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었죠. 그래서 어, 뭐 처음으로 제가 진행하는데 그렇게 썩 뭐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여기서 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RP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EDM 보낼 때 말씀드렸듯이 ERP를 지금 사용하시는 고객 중심이 아니고 처음 ERP를 접하는 분들이나 사용하지 않는데 좀 ERP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SAP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RP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주지해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아젠다는 SAP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SAP 솔루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 시간이 좀 되면 ERP 모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AP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면 2013년 기준으로 한 168억 유로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뭐 하나로 기준으로 하면 한 2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SAP는 1972년도부터 지금까지 ERP를 포함한 기업 솔루션을 계속 개발해서 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ERP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188개국에서 25만 개 이상의 기업이 SAP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숫자로만 보면 뭐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3,500만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AP 안에는 한 6만 6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는 한 글로벌 1000대 기업만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뭐 평균적으로 봐서는 70에서 한 80% 정도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이상의 그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25개 이상의 산업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산업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어, 이게 좀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뭐 2009년까지 저희를 조사를 하고 2010년부터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09년 기준으로 보시면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50% 정도가 SAP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로는 이거를 크게 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 뭐 ERP 시장 자체가 한 50% 이상을 SAP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SAP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잠깐 사라졌는데요. 지금 다 보이시나요? 예, 계속해서 SAP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ERP라고 이제 원안에 들어 있는데 SAP가 1972년부터 시작했던 그 기업용 솔루션이 ERP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ERP는 코어 그 모듈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 코어 업무들, 뭐 예를 들면 구매, 판매, 그다음에 생산, 뭐 재무, 그다음에 뭐 관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ERP고요. 이 ERP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굉장히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뭐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통합 이런 개념으로 ERP를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서플라이 체인을 고객 사이드나 그다음에 구매 사이드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요건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를 조금 더 고객이나 벤더 사이드로 확장시킨 확장 ERP 솔루션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서플라이 체인을 확장을 시켰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잘 오퍼레이션이 되는지를 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정제해서 보기 위해서 정보관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뭐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화두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사 경영 관리라든지 뭐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법 감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트렌드를 좀 보시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성향을 보면 어려운 거는 안 쓰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쓰겠다 하는 이제 고객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하고 그다음에 단순화시킬 건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화두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SAP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어, 새로운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스택들을 솔루션으로 매핑을 시키면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코어 ERP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 SCM, 뭐 CRM, PLM과 같은 익스텐디드 모듈들, 그 밖에는 BI 플랫폼,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SAP가 굉장히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그 DB 플랫폼들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 레이어에 보시면 그 지속 가능 경영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이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 레이어를 보시면 어, 사용자와 좀 더 ERP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UI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산업 솔루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ERP라는 게 모든 하나의 ERP를 가지고 모든 인더스트리를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산업별로 산업에서 특화된 솔루션들도 필요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SAP ERP라고 하더라도 이 인더스트리별로 별도의 애드온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디스크릿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썼던 뭐 딤프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과거 버전인데 하여튼 25개 이상의 산업 솔루션들을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4세대 ERP인 S4 하나로 오면서는 약간 이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ERP라는 거를 이제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코어 업무를 담당하는 코어 ERP 부분이 있고, 이거를 약간 확장시켜 놓은 확장 ER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ERP 쪽은 보시면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게 이제 회계 쪽, 그래서 재무 관리, 뭐 자금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분석이나 경영 전략을 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잠깐 보시면 영업 관리라든지 구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생산 재고 관리, 이 부분도 코어 ERP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업무들을 조금 더 고객 측면으로 확장시킨, 그러니까 고객 관리나 수주 관리를 포함시킨 부분들이 뭐 C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 쪽에서 뭐 입찰이라든지 전자 카탈로그라든지 소싱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이 S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ERP 확장시킨 네 개의 솔루션들이 기존 ERP의 모듈에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ECC라는 부분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코 뭐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그런 핵심적인 업무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ERP 스코프라고 보시면 되고 좀 대기업으로 가면 이 스코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뭐 광범위한 그 업무를 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ECC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CC 6.0 안에 보시면 인사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에게 재무, 자금관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리, 재무, 자금관리, 뭐 투자관리 이런 부분들이 재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업, 구매, 생산, 물류, 품질, 설비 관리 부분들이 이제 로지스틱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C 6.0도 크게 보면 재무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어카운팅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영역이 있고, HCM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돌게 만드는 그 하부단에 보면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네디버라는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ERP가 변화된 거를 잠시 좀 보면요. 1972년도에 R1이라는 솔루션이 출시가 되고요.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리얼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만들 때부터 SAP는 리얼타임을 지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놓치지 않고 강조했던 부분은 그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표준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 개의 팀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R2라는 메인프레임에서 도는 ERP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92년도에 R3 보통 우리 뭐 SAP R3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92년도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을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중반에 구축할 때 썼던 게 이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의 SAP R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000년, 2004년을 거쳐서 크게 기술적으로 진보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풍부해지고 뭐 기능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업무 영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2004년도까지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또는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전, 2011년에 크게 그 기술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라는 인메모리 플랫폼에 으로 만들어진 ERP가 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인메모리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를 보면 SAP 하나라는 인메모리 플랫폼이 2011년에 출시가 됐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12년에 BW가 인메모리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뭐 실시간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 2년 전에 ERP 자체가 어, 그 하나 위에 인메모리 플랫폼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SOH라는 그 스위던 하나라는 이런 프로덕트를 가지고는 과거에는 트랜잭션만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하면 트랜잭션하고 분석하고 이게 통합이 되고 그런 얘기는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면서 분석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작년부터 인메모리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덕트로 이제 4세대 ERP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온 개념들이 모든 업무나 모든 것을 심플하게 하자라고 해서 run simple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ERP를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ERP가 그 중에 ERP 업무가 심플 파이낸스라고 해서 파이낸스 쪽을 심플리파이 시킨 그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S4 하나라는 4세대 ERP가 출시가 됐고 여기에는 심플 파이낸스, 그다음에 향후에 올라갈 뭐 심플 로지스틱스, 심플 마케팅 이런 것들이 탑재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심플이라는 게 뭐 솔루션이 단순화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뒤쪽에 설명드리지만 사용자 경험을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IT적으로는 아키텍처나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를 단순화시킨다는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나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아래쪽에 하나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인메모리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에스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DB고요. 그 위에 저희가 ERP의 모듈들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ERP 모듈들을 유저가 액세스하기 위한 이제 UX, 그러니까 유저의 UI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새로운 아주 간단한 UI가 출시가 됐고 그게 이제 Fiori UX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4 하나는 과거처럼 똑같이 구매를 해서 온사이트에서 인스톨해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그 시대 자체가 렌트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렌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에디션 두 개의 에디션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 하나 플랫폼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뭐 DB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DB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가 DB고 실제로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DB 안에 보면 각가지 엔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 처리하는 엔진, 그 다음에 뭐 위치 기반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엔진,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거를 처리하는 텍스트 엔진, 뭐 예측을 하기 위한 엔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DB에 넣어놓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저런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을 걸어서 뭔가 처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메모리 플랫폼 속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자체가 과거에는 3티어였죠. 근데 지금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S4 하나 4세대 ERP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간편한 사용자 경험,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심플하게 바꾸자. 두 번째가 비즈니스 솔루션도 심플하게 바꾸자. 세 번째가 데이터 모델도 심플하게 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단순화시키자는 얘기는 두 가지 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는 펑션 중심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향후에는 역할 기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롤에 맞는 그
트랜잭션만 또는 분석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정보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험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즉각적인 접근이라고 돼 있는데 인메모리 플랫폼이 기존의 RDB를 쓰고 있는 그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리포트 하나 보려면 눌러놓고 뭐 1시간도 기다리고 길게는 뭐 몇 시간도 기다리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그 레이턴시가 없는 정도로 액세스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디자인이 되게 단순화돼 있어요. 옆에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실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추리 형태로 업무가 쫙 나열이 되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피어리라는 거는 역할 기반이기 때문에 내 역할에 맞는 그 앱들이 쭉 존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트랜잭션 처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서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앱 뒤에는 실제로 ERP에 해당되는 트랜잭션들이 돌고 있겠죠. 그래서 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휴대폰에 있는 앱 사용하는 수준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별도의 트레이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쉬운 U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AP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UI를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없는 데이터들도 많고, 뭐 그리고 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여러 롤을 가진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1, 2, 3만 필요한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한 100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Theory라는 UI로 바뀌면서 역할 기반으로 요 화면 자체를 디컴포지션 시킨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시켜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롤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분석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뭐 그렇게 앱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SAP에서도 유저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UI들을 그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그런 스탠다드 UI,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뭐 포털, 뭐 웹 등등 여러 가지 그 UI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저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는 스탠다드 UI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UI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또 얘기를 하면 뭐 완전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피어리라는 UI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솔루션을 심플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6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리얼타임인데, 진짜 리얼타임이다. 과거에는 그 사실은 배치라는 개념도 있었고, 대사라는 개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리얼타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뭐 프리딕션, 시뮬레이션, 레커멘데이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은 했어요. 근데 크게 성과를 얻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주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과거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크게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에스파하나라는 걸로 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나 뭐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로 실시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리딕션이나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이제 케이퍼빌리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신에 흘러다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활용도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처음 나온 이제 뭐 솔루션이 심플 파이낸스 애돈이 들어왔는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 네 개의 필러에 파이낸스 전체 업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존의 ERP를 이제 깔게 되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심플 파이낸스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AP 어카운팅이라고 뭐 말하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닝, 버제팅 앤 포캐스팅, 이게 과거에는 뭐 경영계획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캐시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는 자금의 일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SAP 어카운팅 쪽에 와서 보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저희가 트랜잭션 하나를 일으키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 다큐멘트가 복수로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꼴로 하나 잡았다라고 하면 파이낸스 쪽으로도 넘어가고, 어, 뭐 그 자재 원장으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손익회계 원장으로도 넘어가고, 동시에 여러 개의 다큐멘트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플 파이낸스라는 걸 통해서 트랜잭션이 하나 일어나면 전표가 딱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표 하나 안에 재무 관련된 거, 관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그 자재 원장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테이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사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기말에 저희가 배치 잡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재무나 관리 관련된 리포팅이 뭐 단일화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캐시 매니지먼트라는 두 번째 신규 기능으로 가서 보시면, 과거에는 그 은행 계좌 마스터라는 게 없어서 그거를 GL 어카운트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계좌 마스터라는 아예 마스터 자체가 따로 생겨서 전사 그 계좌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뭐 현금 시제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인티그레이티드 비즈니스 플래닝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뭐 BPC라든지 아니면 BW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영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데이터 자체가 ERP에 있는 게 아니고 ERP에 있는 데이터를 BW나 뭐 SQL, 뭐 DB나 이런 쪽으로 다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경영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굉장히 정합성이 보장이 되지만, 한참 운영하다 보면 정합성이 깨져서 이제 뭐 BW는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PC나 BW 자체가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DB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 트랜잭션 쪽에 있는 DB를 그대로 읽어서 뭐 마스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래닝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정합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심플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 리던던시가 없고 애그리게이션이 없다, 이렇게 제목에 써 있습니다. 리던던시라는 거는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은 우리가 각종 리포트나 여러 가지 목적 대응하기 위해서 서머리 테이블들 운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BKPF부터 뭐 COSP까지 어떤 특정한 트랜잭션을 하나 일으켰더니 테이블이 인서트하는 테이블이 한 10개쯤 발생을 하고 업데이트가 한 5개쯤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은 요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덱스든 서머리 테이블이든 뭐 이런 테이블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가져갔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나머지에도 복제되는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운영이 됐다 이거죠. 근데 이 하나로 오면서 데이터 모델 자체가 심플해졌다는 얘기가,
아,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 퍼포먼스였는데 인메모리 자체가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 DB 레벨에서 테이블이 이렇게 4개만 딱 존재를 합니다. 물론 요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게 요 4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분석이나 리포트를 어떻게 하냐? 아, 물리적으로 데이터는 여기 4개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리포트는 옛날에는 뭐 인터널 테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스테이징 시켜놓고 이제 리포트를 뽑아봤는데, 지금은 뷰의 형태로, 그러니까 창문 같은 틀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프로젝션에서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리포트를 수행을 시키면 그 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땡겨서 이제 보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그 풋프린트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 데이터 중복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버 리소스 활용의 효율화도 올라가고 개발 생산성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데이터 모델이 단순해지면서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보시면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한 10배 정도 감소가 됐다. 그 다음에 처리량도 한 7배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분석 리포팅은 이건 뭐 분석 리포트 하는 그 로직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빠른 거는 몇천 배까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다. 이제 이게 이제 4세대, 그러니까 4세대 ERP의 심플리파이드 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보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ERP, 그러니까 디스크 베이스의 ERP죠. 그게 이제 뭐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 그러니까 인메모리 플랫폼 베이스의 ERP로 교체를 하면 한 5배, 최소한 5배 정도의 데이터가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컬럼 저장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컴프레스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4세대 ERP로 오면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플 데이터 모델 때문에 또 한 2.5배 정도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벌써 한 10배 이상 준 거죠. 기존 ERP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인메모리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올려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웜, 콜드 데이터 이런 컨셉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DB 위에 올라가야 되는 라이브 데이터는 훨씬 더 그거보다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한 20배 정도 이상 저희가 서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RP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과거 ERP는 물론 뭐 그 ERP 최신에 나온 ERP는 뭐 이런 컨셉을 다 따라가지만 과거에 썼던 ERP는 업그레이드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짧게는 3달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다운타임도 뭐 며칠씩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왔었는데 어, 지금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는 그 업그레이드 자체를 인핸스먼트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A 인핸스 패키지 7 정도 나왔고요. 1년에 한 2개 정도씩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먼트 패키지 안에 보면 UI 환경, 아까 그 피어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피어리 환경으로 모든 트랜잭션이나 분석을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OA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새롭게 기능이 추가되는 것, 그다음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를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선택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운타임을 뭐 아주 최소화시키고 업무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SAP 솔루션 소개고요.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세미나 때는 ERP, 코어 ERP에 대한 하나하나 모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온 게 현 단계 ERP 도입을 한다면 R3를 도입하고 DW를 위해 S4 하나를 별도로 도입해야 하나요? 앞에서 제가 그 하나가 ERP에 탑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 DB를 가지고 트랜잭션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W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그냥 ERP S4 하나만 도입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요. DW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월별로 시계열별로 봐야 된다든지 그렇게 뭐 서머리를 해서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트랜잭션 쪽에다가 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BW나 뭐 여기서 말씀하신 DW에다 올려놓고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셔널 어널리틱스만 말씀드리면 S4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SAP 사용자 라이센스 정책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저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은 그 과거에 그 엔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더하기 뭐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오리는 스탠다드 화면을 제공하는 건가요? 예, 피오리에 대한 라이센스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재는 피오리가 스탠다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공하는 ERP의 모든 화면이 피오리로 지금 돼 있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 피오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나오는 화면은 전부 다 피오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솔루션도 UI가 다 피오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화면들이 100% 지금 피오리로 가 있지는 않고 그게 이제 인핸스먼트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피오리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 비용이, 피오리 구현 비용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스탠다드로 저희가 수백 개의 피오리 스탠다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RP를 깔게 되면 거기에 이미 피오리 화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쓰신다 그러면 뭐 별도의 비용은 없겠죠. 근데 그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구현 비용이 일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HTML5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HTML 개발자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뭐 개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적체가 됐는데 천천히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세미나에서는 피오리 화면을 통해서 접속하는 라이센스 정책을 따로 적용한다 하던데요. 예,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피오리는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그거는 ERP 안에 그 ERP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 U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클라우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ERP나 SAP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기본적으로 SAP가 자체 매니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뭐 나라에서는 SAP가 직접 클라우드 제공하지 않고 뭐 HP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따로 하는 환경이 안 돼서 SAP에서 직접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월별 서비스비용은 내시면 SAP에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다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은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다 안 돼서 한국에는 조금 더 지나야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화면 전환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예. 아, 명확한 로드맵이 있지는 않은데 그게 인핸스먼트 패키지별로 어떠한 그 UI 화면들이 피어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그 하나의 인핸스먼트 패키지 안에 어떤 화면들이 바뀌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 이메일을 주시면 그걸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자료, 예, 세미나 자료는 이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웹 개발자가 피오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예, 이게 HTML5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HTML5 기반의 개발 툴도 제공을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랭귀지 자체가 HTML이기 때문에 기존의 HTML을 알고 계신 분들은 뭐 SAP의 피오리를 어떤 식으로 커넥션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만 좀 아시면 랭귀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로 저희가 난리지를 얻기 위해서 뭐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관련된 리소스를 또 저희가 뽑아야 된다든지 뭐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TCO 측면에서는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죠. 샘플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게 화면 샘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모 사이트, 데모 사이트. 제가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데모 사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변을 따로 드릴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데모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고객한테 고객이 들어와서 실제로 볼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S4하나라는 거는 기존 ERP를 리패키징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ERP에서 되는 거면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어리 데모 시스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아니 없으면은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그 데모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건 제공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뭐 그 패드나 이런 데서 돌아가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라는 게 뭐 스크린샷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되는 데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뭐 예를 들면 자금 매니저다.
자금 관리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로그인했을 때 보는 화면, 거기서부터 회사의 모든 자금 관련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데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고객 입장에서 SAP 구축할 때 향후 SAP 사용자 라이센스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업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AP의 라이센스 정책은 유저 플러스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저는 기본적으로 유저의 롤이나 그 다음에 활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유저 라이센스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말씀드리면 매니저다. 그래서 매니저는 하는 일들이 내 거도 보지만 팀원들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거도 보고 남의 거도 다 봐야 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유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뭐 벤더라든지 우리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네트워크 타고 들어와서 자기 거를 보는 뭐 이럴 경우에는 리미티드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리미티드 프로페셔널이라는 유저 타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정한 에러비만 액세스할 수 있는 뭐 그런 유저 타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플로이, 그러니까 뭐 자기 데이터만 보고 그다음에 뭐 경비 처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저들은 인플로이 유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비 처리를 뺀 나머지 내 것만 볼 수 있는 인사 관련된 내용만 볼 수 있는 거는 ESS 유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RP를 직접 액세스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레가시로부터 그 ERP를 연결해서 보는 유저들도 뭐 플랫폼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유저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몇 명이 되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용자 라이센스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R3에 비해 S4 하나 투자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R3 가지고 구축하는 거하고 S4 하나 가지고 구축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R3로 구축하면 그 RDB 오라클이나 뭐 이런 DB에 대한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유저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구축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S4 하나로 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하나 차이 나는 부분은 S4 하나 자체는 어플라이언스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솔루션이 하드웨어 위에 탑재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그 위에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은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죠. 데모 사이트는 아까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시 포스팅을 드리겠습니다. 예, SAP 도입 검토하려는데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세미나나 교육을 받아볼 수는 없는지요? 제가 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교육도 온사이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 전이나 구축하고 난 다음에 좀 대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근무하는 회사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세미나는 저희가 요즘 계속 지방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영남 지방만 쭉 돌면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포하나 국내 도입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곳도 한 대여섯 개 되고요. 그래서 뭐 올해 말 정도 되면 뭐 수십 개의 에스포하나 도입 사례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도 유저 라이센스 비용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UI5를 개발해서 모바일로 접속해도 유저 아이디로만 접속이 가능한가?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 아까 그 피어리라는 게 HTML5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HTML 특성상 하나의 UI를 만들면 그거를 뭐 PC나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나 뭐 그게 뭐 어, 패드든 아니면 우리 저기 휴대폰이든 동일한 UI로 그 레이아웃만 조정해 갖고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유저가 인터페이스 하는 환경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PC로 그 우리 스탠다드 UI 열어놓고 쓰는 거랑 또 동일하게 액세스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R3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에스파 하나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례도 있나요? 아, 그럼요. 사례가 있죠. 뭐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스크 베이스에서 S4 하나 쪽으로 넘어오는 그 업그레이드 패스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툴이 100%다 커버는 하지는 못하지만 한 뭐 90 몇 프로 정도는 커버가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존에 그 스탠다드 코드 자체는 에스파나로 넘어오면서 자동으로 다 넘어오는데 기존에 개발해놨던 부분들은 조금 말이 달라요. 그래서 개발해놨던 거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나 테이블 구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코드는 다시 체크하고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물음표를 찍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아, 목소리. 예,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예. 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에는 어, 그 제가 얘기하다 말았던 그 ERP 모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나리오나 업무 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